이제 93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특례 부분을 보죠. 자, 외국인 등이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거기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일단 간단하게만, 뭐 상세한 설명은 시간상 못합니다. 간단하게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자, 외국인 등이 자, 계약에 의해서, 계약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매매, 교환 이런 것들이죠.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취득이니까 임대차는 해당한대요. 매매, 교환이나 증여 이런 것들입니다. 자, 계약에 의해서 취득한다면 이때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자, 일단은 이거는 제목이 외국인 등의 취득 신고예요. 취득 신고.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어디다가 신고관청. 신고관청은 어디예요?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 자, 부동산 소재지 신고를 뭐라 한다? 신고관청이라 그러죠. 여기다가 신고관청에 신고해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때 이렇게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는 신고를 하는데 왜 신고를 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취득을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를 하라고 그랬고, 이때 부동산 거래 신고와 이게 중복됩니다. 그럼 일단 뭐만 하면 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만 하면 되고요. 취득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계약 외의 원인이 있습니다. 계약 외의 원인. 자, 계약 외의 원인은 언제부터?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입니다. 신고관청에 신고하라. 자, 계약 외의 원인은 상속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경매라든가 그 다음에 판결 그리고 환매권 행사, 환매권 그 다음에 또 합병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할 때는 취득일로부터 6월 신고관청에 신고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계약 외의 원인은 경매는 취득일 언제? 경매 취득일은 대금 만나면 요건 여러분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취득일을 계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계속 보유 신고 있습니다. 계속 보유 신고. 자,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쪽으로 바뀌었거나 우리나라 기업이 아까 외국인이라는 개념, 외국인 등 맞죠? 사원, 임원, 구성, 일괄권에 얼마 이상이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 등에 해당된다 그랬죠? 우리나라 기업에다가 그렇게 외국 기업으로 넘어가는 경우 있죠? 그때 기존에 보였던 부동산 등을 계속 보유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계속 보유 신고입니다. 이거는 변경일로부터 6월 이내 어디다가 신고관청에 신고합니다. 자, 이렇게 요거는 위반시 위반하게 되면 요거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요 두 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이해를 완전히 시키는 힘드니까 일단은 문제 풀기에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토지 취득 허가 있습니다. 토지 취득에 대한 허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이 와서 이렇게 신고만 하면 이제 아무나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데 특정 부분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자, 어느 지역이냐면 군사, 그 다음에 문화, 그 다음에 생태 그리고 야생 이게 됩니다. 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 다음에 문화재 보물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생태입니다.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입니다. 자, 두 글자짜리만 한번 보세요. 문제 아마 어디 나올 거야 아마. 자, 그래서 군사, 문화, 생태, 야생 네 가지에서는 허가받아요. 이건 특별한 지역이죠.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는 미려가 받는 거죠. 만약 이거 위반하게 되면 그 계약은 어떻게 된다? 무효가 되고 형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일단은 15일 이내 허가 또는 뭐한다? 불허가 처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대략 요 정도. 뭐 필기하는 것까지는 참 좋은데 근데 필기하긴 하는데 봐기는 나중에 제가 항상 이거 필기하는 분들한테 궁금해하더라고요. 이거 보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다음 달 되면 또 뭘로 들어가요? 또 요약집으로 또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또 책을 또 안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문제 풀기한 간단한 방편으로서 지금 한 거고 나중에 이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릴 겁니다. 기본 강의 때. 자, 보죠.
자, 93페이지에 문제 보죠. 개업공개사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외국인 등에게 설명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을 했습니다. 자,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경관 보전지역 내 토지에 대하여 허가권자의 허가 없이 계약처리한 토지에는 효력이 없다. 자, 이거 뭐죠? 생태. 요거죠, 생태 요거. 생태경관 보전지역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뭐다? 허가지역이죠. 허가지역에서 허가받죠 계약처리하면 어떻게 된다?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되죠. 자, 맞는 내용이고요. 경매로 취득한 때 취득으로부터 60일 이내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취득일. 자, 이거는 신고 취득일이죠. 경매는 계약 외원일이죠. 취득일부터 어떻게 한다? 네, 6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상속으로 취득한 때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 원 과태료 부과된다. 상속 어디 있어요? 계약 외원일이죠. 요거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된다? 100만 원이 과태료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부동산 등의 취득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상 거래신고한 때도 계약 체결부터 60일 이내 시군구청장에 신고해야 된다.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면 어떻게 한다? 이거 취득신고 한다 안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했습니다. 취득신고 안 한다. 왜냐? 이중신고죠? 그죠? 이중신고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거래신고만 하면 끝입니다. 자,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의 법령상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에 대한민국 영토에서 외국인 등의 상속, 경매 등 계약 외원인에 의한 부동산 등의 취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 상속, 경매 이거 취득신고 대상 예 아니에요? 상속, 경매 취득신고 대상 이죠? 상속, 경매 취득신고 대상 이죠? 예. 근데 여기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린 부분이죠. 적용되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외국인 등은 부동산 거래 신고의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에도 부동산 등의 취득 신고해야 한다. 취득 신고. 자, 뭐 하면요?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자, 지금 계속 이런 문장이 나와요.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 오늘 배웠죠? 그 부동산 거래 신고 하면 취득 신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다음에 3번에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소지하는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신고 규정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자, 취득이죠. 취득이니까 그 부동산을 취득할 때만입니다. 권리를 설정할 때가 아니에요. 근데 전세권이나 저당권이나 지상권이나 이런 권리 설정할 때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권리 설정할 때는 적용 안 되고 뭐 할 때만? 취득할 때만 적용되는 거예요. 또 하나 양도할 때도 적용 안 돼요. 자, 이 외국인 취득 특례는 양도할 때도 적용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일단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3번이 이게 맞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뭐 할 때만 적용되는 거? 취득할 때만 적용된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라도 구성원의 2분의 1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외국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2분의 1 이거는 용어전에서 배웠습니다. 2분의 1 이상이라면 외국인 등에 해당되죠. 예. 그러니까 2분의 1인 경우 이렇게 했죠. 자, 2분의 1인 경우는 있으니까 외국인 등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전원이 외국인들로 구성된 비법인 사단은 외국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외국인이라도 비법인 사단도 당연히 어떻게 돼? 외국인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러면 13번 문제 보죠.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되는 법률상 외국인에게 외국인들 부동산 등의 취득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원 구성원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법인 또는 단체는 외국인에 해당한다. 얼마 이상이요?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고 있죠? 그럼 외국인 등에 외국인 등에 된다 안 된다? 된다. 외국인이 2분의 1 이상이라면 그럼 2분의 1 이상이면 외국인에 해당이 되죠, 당연히. 예. 그러면 해당된다. 1번 맞는 거죠.
자, 이번에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 계약 체결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60일. 합병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한 날로부터 6월. 거래신고법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 한 경우에도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부동산, 그거 벌써 세 번째가 네 번째 나오죠? 부동산 거래신고 했다면 취득신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되고 그 외국인이 해당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는 경우 신고 의무 있죠. 자, 요거 계속 보유 신고죠? 요거 어떻게 돼요? 계속 보유 신고는 언제부터? 변경일로부터 6월 이렇게 됐죠. 자,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개업공개사가 외국인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에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거래 신고한 때도 부동산 취득 신고해야 한다. 벌써 지금 계속 나온 것 같아요. 계속 지금 이 문제가, 예, 이 11번부터 계속 지금 그런 문장이 계속 나오죠. 부동산 거래 신고했다면 취득 신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1번이 틀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 취득한 날로부터 6월이죠? 예, 신고한다. 맞는 내용이죠? 외국인이 취득하는 토지가 자연환경 보존법에 따른 생태 경관 보전지역이 있으면 거래신고에 따라 토지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하고는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 전에 신고한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일단은 허가를 받아야지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에서 취득 허가 대상이죠. 군사, 문화, 생태, 야생 요 네 가지는 뭔다? 허가 대상이죠. 다만 왜 여기 앞에 뭐 허가를 받은 경우 이게 왜 있냐? 조금 이따가 볼 토지거래 허가 있죠.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면 이땐 취득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조금 이따가 자, 토지거래 허가제도 있죠.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토지거래 허가 있죠.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면 뭐를 받지 않는다? 예, 취득 허가를 받지 않는다. 근데 이건 크로스로 돼 있어요. 재밌어요, 이 문장이. 자, 취득 허가를 받은 경우 토지거래 받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받으면 돼요. 자, 요거는 취득 허가를 받으면 이게 아마 나중에 조문 정리가 아마 될 것 같아요. 하나로다가 통일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양쪽 다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취득 허가를 받으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고요. 거꾸로 또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취득 허가 받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양쪽 다 크로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규정은요. 둘 중에 아무거나 받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자본금 가면서 보자. 4번 건너뛰었구나. 자,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으로 변경되었음에도 해당 부동산을 계속 보려는 경우 변경된 날부터 6월 이내 계속 보유 신고해야 된다. 맞죠? 변경된 날부터 6월. 그 다음에 자, 자본금 2분의 1 이상이 가지고 있다면 외국인 등에 해당되죠. 네. 자, 그러면 이제 토지거래 허가 부분. 이 토지거래 허가 부분은요. 24, 25, 26, 27까지는 공법 문제입니다. 작년 28회부터 중개사법 이 과목으로 넘어왔어요. 근데 이게 공법, 여러분들이 지금 공법 배우는 국토개혁법이거든요. 국토개혁법에 있다가 이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냥 거기다 놔두면 될 것 같다가 그냥 공법 선생님만 조금만 힘들면 되는데 괜히 그걸 갖다가 이쪽으로 끌어들여가지고 그래서 제가 좀 힘들어요. 그래. 어쨌든 제가 지금 요거는 작년 것 빼놓고는 공법 기출문제입니다. 근데 안 낼까 하다가 그래도 매년 한 번씩 나온 걸 한번 체크를 해보라고 공법 기출문제를 넣어놨어요. 비슷비슷해요, 문제가요. 자, 보죠. 일단은 토지거래 허가. 자, 토지거래 허가 특정 지역에 허가 지역으로 지정되면 허가를 받아야지만 됩니다. 이거를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를 다 정리할 수는 없으니까 문제 풀면서 필요한 것만 한번 정리해가면서 한번 해보죠.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 내에서 행하는
법인이 아닌 사인 간의 가음거래 중 토지거래 계약에 허가에 필요한 것은 자 허가를 필요로 한 것은 했습니다. 자 허가 기준 면적인데요. 자 일단 기준 면적을 한번 정리해 보면 그냥 여기 자 밑에 해설 보세요. 뭐 필기하는 거보다 해설 갖고 바로 하면 되겠네요. 자 주거지역은 어떻게 돼요? 180 이하. 그 다음에 도시지역에서 상업지역은 200.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660. 녹지지역은 100. 미지정지역은 90. 도시지역 외에는요, 임야 1000, 농지 500. 기타는 얼마? 250 그랬죠. 자, 이거를 주 18 상위, 그 다음에 066, 그 다음에 녹백, 그 다음에 미국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자, 머릿속에 한번 구분 한번 해보세요. 주 18, 주거 얼마예요? 180, 그 다음에 상업 200, 공업 066, 660. 자, 그 다음에 녹백, 녹지 100, 미지정 90. 900이 아니고 90입니다. 예, 90. 자, 900 하면 좀 많죠? 예, 그 다음에 도시지역 외에는 농오 임천, 농지 500, 그 다음에 임야 1000.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한번. 자, 그래서 도시지역 외에는 농오, 임천, 이 면적과 관련된 부분이 종종 나와요. 자, 그러면 이 면적을 초과하면 허가 대상입니다. 허가 대상이 된다. 초과하면 허가 대상이고요. 이하면 어떻게 돼요?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이하면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대비해서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허가 대상인지 아닌지 보겠습니다. 자, 주거지역 150 허가 대상 아니에요. 허가 대상 아니죠. 180 이하니까 대상 아니죠. 상업지역 150 아니죠. 공업지역 500 아니에요. 660이니까 아니죠. 녹지지역 200 그렇죠. 예, 100 초과 허가 대상이죠. 100 이하는 허가 대상이고, 그 다음에 도시지역 외에 있어 임야 1000 이하 허가 대상 아니죠? 500은 허가 대상이 아니죠. 요 면적을 어떻게 했을 때? 초과할 때만. 자, 다시 한번 기왕 본 김에 한번 구분합니다. 자, 주 18 상위 066 녹백 미국 이제는 진짜 정상으로 18 하지 말고. 자, 이제 주 180 상 0 녹지 미지정 90을 했죠. 농지 500 임야 100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한번 구분해 보고요. 자, 그러면 보죠.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지정해놓은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에 허가 구역이 둘 이상 시도에 관할 구역에 거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해요. 자, 이게 뭐냐면 허가 구역이 둘 이상 관할 구역 이렇게 시도에 여기 시, 여기 도, 자 서울시, 그 다음에 경기도 이런 식으로 걸쳐는 거야. 그러면 둘이서 합의하면 좋겠지만 합의가 잘 안 되죠. 서울시장하고 여기가 원수지간이잖아요. 합의가 잘 안 돼요. 그럴 때는 이때는 어떻게 한다? 위에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걸쳐 있다면 이때는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거죠. 허가 지역을 지정하게 될 때입니다. 지정하게 될 때. 그 다음에 시도지사는 지정기간이 끝나고 나서 재지정하고자 할 때 시도 도시기관의 심의 전에 미리 시장군 충청 의견 들어야 된다. 자, 절차와 관련된 부분이 나오는데요.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자, 일단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왜 지정돼요? 토지거래 허가. 이거부터 일단 보죠. 투기가. 자, 여러분 이제 토지거래를 할 때 어떻게 한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럼 토지거래 할 때 허가 받아야 된다. 그러면 허가는 어떻게 돼요? 허가는 아무래도 강력하게 규제하는 거죠. 자, 그때 허가 신청할 때요. 그 땅 어떻게 자금 조달 계획 들어갑니다. 허가 신청할 때요. 이 땅 살 때 돈 어떻게 조달한다. 이거 들어가고요. 그럼 내가 어떻게 이용하겠다. 이용 목적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너 돈 이거 어디서 났냐? 뭐 때문에 쓰느냐? 자꾸 물어보면 일단 사는 게 아무래도 줄어들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투기를 갖다가 억제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자, 이 허가 구역이 지정 기간이 끝납니다.
지정기간은 5년 범위에 지정을 해요. 자, 토지거래 허가로 지정한다면 몇 년 범위 지정한다? 5년 범위 지정한다. 일단 들으세요. 어차피 여기서부터는 제가 전체적으로 다 정리해가면서 문제를 못 풀어요. 그냥 안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만 한번 설명을 넘어갑니다. 5년 범위 내에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이때 5년이 딱 끝납니다. 근데 계속 투기가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재지정을 해야죠. 이때 재지정할 때는요, 의견을 들어야 돼요. 일단은 지정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데 심의를 거치기 전에 자, 누구의 의견 들어야 된다? 시도의사는 시군구청장의 의견 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시에, 서울시에 요 지역이 허가구역이에요. 허가구역인데 이거를 5년 지나가지고 재지정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구청장에게 야, 여기 투기 지금 이거 어떠냐? 계속 해야 되냐? 말아도 되냐? 뭐 이런 거 있죠? 이거를 의견을 들어야지만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미리 재지정할 때는 의견을 들어라. 그러니까 심의 전에 의견 들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허가구역 지정 공고 내용을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공고 내용을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장에게 통지합니다. 자, 이제 대략 절차를 보면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이제 누가 지정하냐면 자, 지정권자는 누구냐?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아니면 시도지사예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고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거든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렇게 아까 잠깐 했었죠? 두 개 시도에 이렇게 걸쳐 있다면 맨날 싸우잖아요, 둘이서. 그러니까 아예 국장이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자, 시도지사 갈 때는 그 지역의 일부 지역일 때, 일부 지역이라면 이거 뭐 누가 싸울 필요 없죠? 이때는 이제 도지사나 시장이 지정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정권자가 이런데 이렇게 지정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자, 도계위에 뭘 거친다? 심의를 거쳐. 자, 국장이 지정할 때는 중앙도계위고요. 그 다음에 시도지사 할 때는 시도도계위에 심의 거친다. 도시계획위원회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봤어요? 공법에서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국토기획법과 관련된 부분을 보면 도시계획과 관련된 부분 이 도시계획위원회 다 열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제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하게 되면 5일 후에 뭐가 된다? 효력이 일단 발생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통지하게 되는데 통지할 때 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서 누구한테 통지하냐면 시군구에 통지하고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군구에 통지해요. 해당 시군구에 통지하는 거죠. 이 시도지사는 왜 또 국장이 하나요? 국장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시군구에 통지를 하게 되면 시군구에서는 어떻게 된다? 이제 얘가 할 일이 좀 많아요. 자, 지체 없이 등기소장에게 뭐 한다? 통지하고 그 다음에 7일 이상 공고하고요. 15일간 어떻게 한다? 열람을 하게 합니다. 자, 이렇게 절차가 대략 이런 나와요. 아마 다음 주에 요거 가지고 한번 다시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시군구에서는 어떻게 한다? 등기소장에게 통지. 왜 등기소장에 통지할까요? 허가구역이니까 등기할 때 뭐 들어가야 돼요? 허가증 들어가야죠. 허가증이 전부 대조해주면 되죠? 그래서 등기소에서 알아야지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해 놓으시고, 자, 그러면 이제 4번에 허가구역 지정은 공관단으로부터 며칠 후에 발생된다? 5일 후에. 자, 5번 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허가구역에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도시계획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자, 해제와 축소가 있거든요. 해제, 축소도 요 심의를 거쳐요. 자, 다시 한번. 해제와 축소할 때도 뭘 거친다? 심의를 거친다. 자, 그러면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갑은 A도 B군의 토지 110제곱미터를 소유한 자로서 관할 시도지사는 갑의 토지 전부가 포함된 녹지지역 일대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다. 부동산거래 신고 등의 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했습니다. A 도지사는 허가의 면적을 따로 정하지 않는다. 뭐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는 의미 없고요. 자 보죠. 지금 무슨 지역이에요? 무슨 지역이죠? 일단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인데 무슨 지역이 무슨 지역이에요? 녹지 지역이죠. 자 옆에 어차피 이제 안 배웠으니까 옆에 건 뭐 흔히 합니다. 자 옆에 거기 허가 기준 면적 있죠? 거기 녹지 지역이 얼마예요? 100 이하죠. 허가 안 받는 것은 100 초과하면 어떻게 돼요? 허가 대상이 되죠. 근데 면적이 얼마예요? 110이죠. 110이니까 허가 대상 예, 이죠. 근데 그것만 일단 알면 문제 반은 풀어요. 자, 그 다음에 1번에 갑이 자신의 토지 전부에 대하여 대가를 받고 지상권을 설정하려면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아야 된다. 예, 자, 토지거래 허가는 일단 유상계약이면서 유상계약입니다. 무상은 해당한대요. 무상은 해당 안 되고 뭐만? 유상만 해당된다. 그 다음에 자 소유권과 지상권의 소유권 이전 설정계약, 소유권 이전 지상권 설정계약이에요. 자 다시 한번 두 가지 큰 틀만 기억하면 돼요. 일단 토지거래 허가 대상은 뭐다? 무상이 아니고 뭐? 유상.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계약과 그 다음에 또 지상권 설정 계약. 두 가지. 자, 그 다음에 갑의 토지가 농지라면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요거 일단 맞는 내용입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 받으면 뭐 받은 것으로 본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자, 이거 혹시 농지법 한번 공부하셨어요? 1월달. 아직 안 했어요? 자, 여러분 이제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어디서 발급받냐면 시, 구, 읍, 면장으로부터 발급을 받습니다. 시구 면장. 자, 보죠. 다시 한번. 요거는 한번 그냥 듣고 넘어가세요. 어차피 나중에 농지법에서 할 거니까. 자, 시구, 면장으로부터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요.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는 어디서 허가 내줘요? 시, 군, 구청장이 허가 내줍니다. 이때 자 시군구가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할 때 농지라면 허가 받으면 뭐 받은 것으로 본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그래요. 이게 옛날엔 따로 돼 있었는데요. 따로 돼 있었는데 통합시켰어요. 통합시킨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전세가 벌었어요. 허가를 받았는데 농지증을 못 받는 경우가 있고요. 농지증은 발급받았는데 뭘 못 받아요? 허가를 못 받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게 보니까 자 이거는 이제 옛날에 토지거래가 국토개법이 있었다 그랬죠? 국토개법과 농지법이 맞지가 않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하니까 아예 통합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받으면 뭐 받은 것으로 본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그러면 당연히 허가 받을 때 이 사람이 농지 취득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 다 심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농지 취득 자격이 안 된다면 허가가 나요 안 나요? 네, 안 나겠죠.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또 3번에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을이 허가구역에서 농업을 경하기 위해서 갑의 농지 전부를 임의매수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필요치 않다. 농업인이 농업용으로 농사 지려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농지를 취득합니다. 허가 당연히 어떻게 돼요? 받아야 돼요, 여기 또. 자, 그래서 이때도 뭘 받는다? 허가를 받는다. 농업 경영을 위한 것도 뭐가 된다 그랬어요? 허가를 받는다. 자, 그 다음에 또 4번에 갑이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는 목적으로 전봇들을 임의매수하는 경우 허가 신청에 대해서 비군수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 허가를 하여야 한다라는 게 있어요. 허가를 하여야 한다. 자, 허가는 원래 뭐라 그랬어요? 재량적이라 그랬죠?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고 한데 그런데 일단은 그 기속적 허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법 규정상의 다음의 경우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된다면 이건 기속적 허가가 돼요. 그래서 자 허가를 하여야 하는 경우 어떤 경우냐면 자 제가
거북 농사통이라고 해서 1월 달에 혹시 공부하셨던 분들 기억나시면 모르겠습니다. 허가를 하여야 하는 경우 있습니다. 거주용 복지 편의 있고요. 자, 그다음에 농업 등 있고요. 그다음에 또 사업 시행과 관련된 부분. 자, 그다음에 또 통상경제 활동 이런 게 있어요. 자, 거주용으로 내가 지금 이 땅을 사서 거주용으로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허가를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문항이 뭐라 그랬죠? 거주용으로 하죠? 그럼 어떻게 된다? 허가를 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복지편의시설, 뭐 양로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마을회관 뭐 이런 거 있죠? 복지편의시설 일단 허가를 하여야 되고요. 농업 등, 자, 농업 등 하면 네 가지가 묶여 있습니다.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 자, 지금부터 배우는 것은 여러분들이 미리 한번 기본서 할 때 미리 본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부담 없이 문제 푼다고 생각하면 지금 부담 없이 들으세요. 자, 여기서는 농업 등 하면 다시 뭐가 있다?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 요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에 대해서 허가를 하여야 합니다. 농업용으로, 어업용으로, 임업용으로, 축산업용으로 네 가지를 묶어서 뭐라고 그랬죠? 농업 등이라고 했죠. 허가를 해야 한다. 자, 사업시행. 이건 주로 이제 수용으로는 사업시행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지정 목적 적합에 필요한 경우라든가 이런 것들이에요. 뭐 특광시군에서 지금 사업하고 있는 이런 것들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허가를 해야 돼요. 이미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면 만약에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순간 이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나머지 땅에 대해서 허가를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사업이 완전히 흐트러져 버리죠? 자, 그 다음에 또 통상경제활동. 자, 이거는 대체 토지 취득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현상보존 이런 것들입니다. 현상보존 이런 것들이 통상경제활동에 해당돼요. 그래서 자, 허가를 하여야 하는 경우 제가 거북, 농사통 이렇게 5가지 합니다. 요때는 뭐가 된다? 허가를 하여야 한다. 자, 그래서 보면 이제 거주용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거주용은 허가를 하여야 한다. 4번 맞고요. 5번에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에 대해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 갑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비군세에게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자, 불허가를 받아요. 허가 신청을 했는데 불허가 처분 받습니다. 골치 아파지죠. 불허가 처분 받았으니까 이제는 확정적 무효가 되고 계약 다 깨져버렸죠. 자, 보통 보면 이제 허가 받기 전에 계약은 체결하죠. 체결해 놓고 허가 신청합니다. 허가 신청했는데 불허가 받았어요. 그럼 뭐가 된다? 이제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 민법 선생님은 불확정 무효라고 표현하죠. 자, 근데 이제 그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확정적 무효가 되어버리죠. 그럼 이러면 이제 골치 아프잖아요. 계약 다 깨져버린 거죠. 그러면 내 땅으로서 내가 땅 갖고 있지만 쓰지 못할 상황이 발생될 수 있죠. 그러니까 네가 사가라. 국가 등에게 이제 뭡니까? 허가권자에게 매수 청구. 네가 사가라. 라고 하는 게 매수 청구예요. 자, 매수 청구는 불허가 통지받은 날부터 몇 월이네? 1개월이네. 숫자 한번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8번 문제를 보죠.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 허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에 도시지역 외 지역에 있는 허가구역에서 900제곱미터 임야를 매매하는 경우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도시지역 외 임야. 지웠네. 여기 있는 거 지워버렸네. 자, 농, 임천이라고 그랬죠? 예, 농 500, 임야 1000. 이하면 허가 안 받죠? 1000 초과하면 허가 받죠? 임야 1000 초과하면 허가 받고, 이하면. 그러면 일단 900이죠? 그러면 허가 대상? 아니죠. 토지거래 허가 부분이 제가 강의할 때마다 맨날 고민하는 게 요거예요. 문제가 보통 한 문제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공법에서도 요 파트가 보통 한 문제 나와요. 근데 한 문제 나오는 것 치고는 공부 양이 좀 많아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딱 하고 나갈까 싶은데 또 제 성격이 또 안 그래요. 그래서 쭉 전체적으로 한번 다뤄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수업만 정확히 들으면 돼요. 수업만 듣고 있으면 나중에 어느 정도는 문제가 풀립니다. 근데 이걸 잡아 외우려고 일단 하다 보면 여러분들 더 힘들어진 거예요.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토지거래 허가 부분 진도 나가는데 이때 한 문제 나오는 거에 비해서 제가 강의량이 좀 많을 거예요 아마. 그래도 좀 내용을 갖다가 일단 놓고 넘어가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이 맞고 2번에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지방의회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의견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지방의회 의견 듣는다는 거 규정 있었나요? 아까 잠깐 여기서 절차 있었죠? 지정하려면 도계위에 심의를 거치면 된다 그랬죠? 가운데 의견 들을 필요가 없어요. 자, 지정할 때는. 자, 그 다음에 3번에 허가구역 지정은 공고하면 일반인 열람할 수 있는 날이 끝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 발생한다. 그냥 공고한 날부터 어떻게 된다? 5일이죠. 자, 지정해서 공고한 날부터 5일. 자, 그 다음에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군간의 일부적인 경우 시장군 숙청의 허가구역을 지정한다. 자, 동일한 시군구의 일부 지역이에요. 여기에 시가 있고요. 자, 여기에 이제 경기도가 있습니다. 경기도가 있는데 여기에 뭐 할까요? 자, 여기 여기 갑자기 여기가 기억이 안 나네. 여기 어디예요? 광명시. 저도 그래요. 가끔씩. 갑자기 여기가 기억 안 납니다. 자, 여기가 광명이에요. 자, 광명에 있는 여기에 허가구역 지정해야 돼요, 지금. 이럴 때 광명시가 지정하나요? 네, 경기도시가 지정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토지 거래계약에 대해 불허가 처분을 받은 매도인은 90일 이내 시장군 숙청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자, 불허가 받습니다. 허가나 불허가 처분 받으면 이때 이의를 신청하고 있거든요.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데 그 이의 신청은 1개월이네요. 자, 불허가 처분 받았을 때 두 가지를 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불허가 처분 받으면 아까 공부했던 거 뭐였어요? 네가 사가라. 나 이제 써먹지 못하니까 네가 사가라. 이게 뭐예요? 매수 청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매수 청구는 1개월 이내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1개월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작년에 요게 이제 오리지널 제 과목에서 나온 문제입니다. 작년 문제.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 허가구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에 허가구역 지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 발생한다. 맞죠? 자, 지정한 날, 즉 공고한 날로부터 며칠? 5일 후에. 자,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의 경우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허가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자, 제가 오전 강의 때 이런 얘기했어요. 공법에서 보면 국가 등이 뭔가를 규제 사항에 해당된다면 다 뭐가 된다? 면제된다 그랬죠. 자, 근데 이제 예외로 제가 부동산 거래 신고는 국가 등이 단독으로 해야 된다는 예외가 있는데 원래는 공법이나 이런 데서 보면 국가 등이 뭐 걸려버리면 다 어떻게 돼요? 면제된다. 그러면 경매 허가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자, 경매 어디서 하는 거죠? 법원에서. 그렇죠. 법원은 어디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매는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통째로 기억하면 돼요. 국가 등이 한다면 허가 대상 아니에요. 국가 등이 한다면. 자, 수용. 국가 등이 하는 거죠. 환매. 이런 것들. 경매. 근데 압류부동산 공매. 이런 거. 여러분들 압류부동산 공매 세금 체납했을 때 공매하는 거죠. 그래. 이게 머릿속에 큰 틀을 기억하면 돼요. 국가 등이 한다면 뭐가 된다? 면제된다. 이렇게 일단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자, 이것에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할 목적으로 토지거래 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외에는 취득일로부터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된다. 몇 년간? 2년간 이렇게 되죠. 자, 이용 의무 기간은 뭐죠?
이용 의무 기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2년짜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4년짜리가 있어요. 그리고 5년짜리가 있습니다. 자, 일단 눈에 그냥 익혀두시고 넘어가세요. 지금 다 머릿속에 집어넣으라 소리 아니니까 이렇게 익혀두면 다음 주에 갔을 때 조금 어디서 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아마. 자, 2년짜리 거주형, 그 다음에 또 복지 편익시설, 그 다음에 또 농업 등, 그 다음에 대체 토지를 갖다가 취득할 때, 요때는 2년간 의무적으로 이용해줘야 돼요. 이용 의무 기간입니다. 2년간. 자, 그 다음에 4년은 사업 시행, 요거는 뭐가 된다?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 거 있죠? 요거는 4년이에요. 그 다음에 5년은요, 현상보존. 요거는 몇 년? 현상보존은 뭐예요? 사가지고 그대로 놔두는 거죠. 주로 임야 같은 경우 많이 있습니다. 사가지고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거. 여기 현상보존 목적이요. 그냥 땅을 사가지고 그대로 놔두겠다, 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의무기간입니다. 의무 이용기간. 자, 거북농대라 그러는데요. 자, 2년, 의무적으로 2년은 이용해줘야 된다. 뭐다? 거주용, 복지편익, 농업 등 대체토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 보니까 자기의 거주용으로 합니다. 2년간 이용해야 된다. 맞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명령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시하고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징수해서는 안 된다. 자, 이렇게 지금 2년, 4년, 5년 이런 식으로 의무 이용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시군구청장, 허가권자는 이대로 제대로 이용하고 있는지를 계속 조사 들어갑니다. 조사 계속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용하지 않죠? 이용하지 않는다면 이행명령을 내려요. 이행명령이 뭐예요? 너 지금 이대로 제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니까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하라?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이용하라.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이행명령을 내리는데 그 이행명령을 내렸는데도 어떻게 돼요? 이행하고 있지 않죠? 그러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돼요. 이제 강제로다가 강제금 부과시키거든요. 자, 이행강제 부과되는데 이때 어떻게 한다? 이행강제금 부과되고 이미 이행됐다면 어떻게 돼요? 이행되면 이제 이행자 부과됐는데 이행됐다면 그 뒤에는 부과하지 않지만 이행되기 전에 이미 부과된 거 있죠? 부과된 것은 징수를 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하죠. 자, 내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행강제금 부과됐어요. 이게 부과 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15일, 자, 이틀, 3일 뒤에 이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이미 부과 고지가 된 거죠. 그거는 일단 부과시키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여기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고, 자, 요까지는 맞아요. 이행명령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된다? 징수한다.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만 맞는 거죠. 리을은 틀린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중개심은 좀 쉬었다 하시죠?